논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자부록.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나이 들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좋다는 것에 휩쓸리지 않고 자기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압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는 팔자가 안 좋은가 하며 불안함이 밀려왔나요? 아니면 오늘도 내 하루를 살면 되지 하며 담담하게 하루를 시작하셨나요? 같은 아침이지만 누군가는 남과 비교하며 불안하게, 누군가는 자기 삶에 만족하며 편안하게 하루를 엽니다. 돈은 좀 있는데 왜 불안할까요? 자식은 잘 됐는데 왜 외로울까요? 건강한데 왜 허전할까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밤마다 통장 잔고 확인하며 불안한데 말입니다. 자식 잘 되면 뭐합니까? 1년에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인데 말입니다. 건강하면 뭐합니까? 할 일 없이 텅 빈 하루를 사는데 말입니다. 돈, 자식, 건강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정작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논어에서 말했듯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좋다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압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노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들의 10가지 공통점입니다. 나는 팔자가 좋은가? 나는 잘 살고 있는가? 고민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십시오. 이야기가 끝날 때쯤엔 여러분은 그 해답을 얻으시고 마음이 분명히 편해질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팔자 좋은 노후는 무엇일까요? 2025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노년 삶의 질 연구 결과를 보면 노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소유가 아니라 상태였습니다.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상태로 사느냐가 중요했어요. 재산이 많은 사람보다 마음이 편한 사람이 더 행복했습니다. 팔자 좋은 노후는 많이 가진 노후가 아니라 편안한 상태로 사는 노후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편안한 상태는 무엇일까요? 노후에 진짜 팔자 좋은 사람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10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에게 기대지 않는 사람입니다. 74세 강순옥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옥 씨는 5년 전까지 아들 집에서 살았어요. 큰 아파트였습니다. 방도 넓고 거실도 넓고 좋았어요. 처음엔 좋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졌어요. 며느리 눈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먼저 나와 있어요.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 인사하고 나가는데 어색해요. 밥 먹을 때도 눈치 보였어요. 며느리가 차려주는데 미안했습니다. 며느리가 나까지 챙겨야 하니 힘들겠다. 손주 봐달라고 했어요. 어머님, 오늘 애들 좀 봐주세요. 제가 약속이 있어서요. 그래, 봐줄게. 손주는 귀여워요. 그런데 매일 보면 힘들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할머니 심심해요. 할머니 이거 해주세요. 75세인데 손주 셋 보려니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프고 힘들었어요. 어느 날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편하게 쉬세요. 애들은 제가 볼게요. 좋은 말처럼 들렸는데 사실은 부담스러워하는 거였어요. 내가 짐이구나.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하는구나. 순옥 씨는 알았습니다. 밤에 아들한테 말했어요. 아들아, 엄마 이제 나갈래? 왜요? 여기 있으세요.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으니까 너희가 불편하잖아. 그런 거 아닌데요. 아니야, 엄마는 알아. 엄마가 나가는 게 나아. 순옥 씨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작은 빌라였습니다. 아들 집보다 훨씬 작았어요. 방 하나, 거실 하나. 그런데 편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는데 아무 눈치 안 봐요. 밥 먹는데 아무 눈치 안 봐요. 손주 안 봐도 돼요. 내 집이 최고구나. 혼자 있으니까 편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옥 씨가 나가고 나니까 아들이 더 자주 찾아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과일 사왔어요. 오, 아들 왔네 고마워. 며느리도 전화했어요. 어머님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그래 갈게. 순옥 씨는 깨달았습니다. 기대하니까 부담이 됐는데 기대 안 하니까 편해졌네. 내가 혼자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관계가 좋아졌어.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두 번째,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71세 박영호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영호 씨는 2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50년 함께 살았습니다. 아침마다 같이 일어나고 밥 같이 먹고 TV 같이 보고 잠 같이 잤어요. 그런데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에 실려갔는데 사흘 만에 돌아가셨어요. 영호 씨는 무너졌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밥 먹기 싫고 씻기 싫고 나가기 싫었습니다. 하루 종일 방에 누워 있었어요. 친구들이 전화했습니다. 영호야, 혼자 있지 말고 나와. 우리 만나자. 나갔어요. 친구들이랑 밥 먹고 술 마시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외로웠어요. 친구들은 다 부부 동반으로 왔는데 영호 씨만 혼자였어요. 나만 혼자네. 나만 배우자 없네. 집에 돌아오면 더 허전했습니다. 1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울었습니다. 여보, 나도 데려가.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어느 날 새벽 5시에 잠에서 깼어요. 평소보다 일찍 깼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커피를 탔습니다. 창가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새가 지저귀고 바람이 불고 나무가 흔들렸어요. 영호 씨는 그 순간 생각했습니다. 이게 평화구나. 혼자 있는데 평화롭네. 눈물이 났습니다. 슬퍼서가 아니라 평화로워서였어요. 여보, 나는 여기서 조금 더 살다 갈게. 혼자 있는 거 편안하고 괜찮네. 그날부터 영호 씨는 달라졌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창밖 봐요. 아침 먹고 산책 나가요. 도서관 가서 책 읽고 집에 와서 음악 들어요. 저녁 먹고 일기 써요. 혼자만의 루틴이 생겼습니다. 외롭지 않았어요. 영호 씨는 말합니다. 혼자를 견디는 게 아니라 혼자를 만나는 거였어요. 혼자 있으니까 나를 알게 됐어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세 번째, 하루를 스스로 채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69세 최덕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덕순 씨는 은퇴하고 5년 동안 매일 TV만 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드라마 보고, 저녁 먹고, 또 드라마 보고, 그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할 일이 없었어요. 오늘 뭐 하지? 생각해도 할 게 없었습니다. 점점 우울해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었어요. 오늘도 똑같겠지. 오늘도 TV만 보겠지.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우울증이에요. 약 드셔야겠어요. 약을 먹어야 해요? 네. 그리고 뭐라도 하세요. 집에만 있지 말고. 덕순 씨는 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아지지 않았어요. 뭐라도 하라는데 뭘 해야 하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복지관에 갔어요. 강의가 있었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 이런 제목이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매일 작은 일 하나만 정하세요. 거창한 거 말고 아주 작은 거요. 화분에 물 주기, 산책 10분 하기, 이런 거요. 하나만 하세요. 그게 쌓이면 인생이 됩니다. 덕순 씨는 생각했어요. 화분에 물 주기? 그거라도 해볼까? 다음 날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이 하나 있었어요. 시들어 있었습니다. 물을 줬어요. 너도 목마르겠다.
이틀 후 화분을 다시 봤어요. 잎이 조금 피었습니다. 살아났네. 신기했어요. 매일 물을 주었습니다. 화분이 살아났어요. 일주일 후 꽃이 폈습니다. 와, 꽃이 폈네. 내가 살렸네. 뿌듯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20분만 걷기로 했어요. 아파트 단지 한 바퀴 돌았습니다. 20분 걸었어요. 오늘 20분 걸었네. 잘했어. 다음 주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끓였어요. 맛있었습니다. 내가 해 먹어도 맛있네. 그 다음 주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 화분에 물 주었다. 산책했다. 김치찌개 끓였다. 작은 것들이었지만 적고 보니 의미 있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덕순 씨는 약을 끊었어요. 선생님, 저 약 안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왜요? 이제 우울하지 않아요. 매일 할 일이 있어요. 의사가 웃었습니다. 잘하셨네요. 덕순 씨는 말합니다. 하루에 딱 하나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게 쌓이니까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네 번째, 내 집이 있습니다. 76세 이금순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금순 씨는 1년 동안 아들 집에서 살았어요. 아들이 모셔갔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서 사세요.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금순 씨는 아들 집으로 갔어요. 큰 아파트였습니다. 금순 씨 방도 따로 있었습니다. 처음엔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효자네. 이렇게 큰 집에서 살게 해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실에 나가는데 며느리가 청소하고 있어요. 어머님, 저 청소 중이에요. 아, 그래. 나는 방에 있을게.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냉장고 열려고 하는데 며느리가 뭐 필요하세요? 제가 꺼내드릴게요, 어머니. 해요. 아니야,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해드릴게요. 금순 씨는 냉장고도 마음대로 못 열었어요. 금순 씨는 방에만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는 사람이지? 짐이구나. 나는 짐이야. 자존감이 바닥이었어요.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집 하나 사드릴게요. 엄마 이름으로 할게요. 금순 씨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아들아. 너 돈 아껴야지. 엄마 괜찮아요. 엄마 집 하나쯤은 사드릴 수 있어요. 아니야. 나는 내 돈으로 월세 얻을 거야. 엄마 월세요? 왜요? 내 돈으로 내 집에서 살고 싶어. 금순 씨는 자기 돈으로 월세 원룸을 얻었어요. 작았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아들 집 방보다 작았어요. 그런데 자유로웠습니다. 냉장고 여는데 아무 눈치 안 봐요. 내 집이야. 작아도 내 집이야. 금순 씨는 행복했습니다. 금순 씨는 말합니다. 집이 크고 작고가 아니라 내 이름이 있느냐 없느냐더라고요. 내 이름 있으니까 자유예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5번째, 빚이 없습니다. 72세 김태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태수 씨는 70세의 빚이 5천만 원 있었어요. 어떻게 생긴 빚이냐면 아들 사업 자금 빚 보증을 섰던 겁니다. 아들이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사업하려고 해요. 대출 받으려면 보증 좀 서주세요. 사업? 무슨 사업? 카페요. 친구랑 같이 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태수 씨는 보증을 섰습니다. 5천만 원. 아들 사업 잘 되겠지. 그런데 1년 후 아들 사업이 망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 망했어요. 그럼 대출은? 제가 못 갚겠어요. 아버지가 갚으셔야 해요. 태수 씨한테 독촉이 왔습니다. 대출금 갚으셔야죠. 얼마예요? 원금 5천만 원, 이자 1천만 원 합쳐서 6천만 원입니다. 태수 씨는 망했습니다.
6천만 원을 어떻게 갚아? 70세인데 일을 시작했어요. 새벽 경비 일을 구했습니다. 새벽 2시에 나가서 6시까지 일했어요. 한 달에 100만 원 받았습니다. 그 돈으로 빚을 갚기 시작했어요. 매달 100만 원씩 갚았습니다. 힘들었어요. 새벽에 추웠고 졸렸고 무릎 아팠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다른 일도 조금 더해서 수입이 커져서 5,500만 원 갚았어요. 남은 빚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그해 12월 태수 씨는 마지막 500만 원을 갚았어요. 은행에 갔습니다. 다 갚으셨네요. 네, 다 갚았어요. 은행 나오면서 태수 씨는 울었습니다. 기뻐서 울었어요. 이제 빚이 없어. 드디어 없어. 집에 와서 경비 일을 그만뒀습니다. 이제 안 해도 돼. 빚 없으니까. 태수 씨는 지금 연금만으로 살아요. 한 달에 80만 원 나옵니다.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다 자기 돈입니다. 80만 원이지만 다 내 거야. 빚 갚을 필요 없어. 백만장자 된 기분이야. 태수 씨는 말합니다. 빚 있을 땐 돈이 내 거 아니더라고요. 빚 없으니까 비로소 제 인생이더라고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6번째, 고정 수입이 있습니다. 68세 신경자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경자 씨는 3년 전에 남편을 잃었어요.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져서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경자 씨는 막막했어요. 남편 국민연금 100만 원으로 살았는데 남편이 돌아가시니 유족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님, 이제 유족연금 60만 원 나옵니다. 60만 원이요? 40만 원이 줄었네. 60만 원으로는 빠듯했어요. 관리비, 식비, 병원비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매달 용돈 20만 원을 보내줬어요. 엄마 이거라도 쓰세요. 고마웠지만 합쳐도 80만 원. 여유가 없었습니다. 더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아들도 힘들 텐데 하고 참았어요. 어느 날 복지관에서 주택연금을 알게 됐습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는 거예요. 어머님 집이 3억이시니까 한 달에 90만 원 나와요. 경자 씨는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아들아, 주택연금 하려는데 그럼 집을 못 물려줘. 엄마 괜찮아요. 엄마가 편하게 사시는 게 중요하죠. 하세요. 신청했습니다. 한 달 후 통장에 90만 원이 찍혔어요. 진짜 들어왔네. 유족연금 60만 원, 주택연금 90만 원, 아들 용돈 20만 원. 합쳐서 170만 원이었습니다. 경자 씨는 달력에 날짜를 표시했어요. 유족연금 25일, 주택연금 27일, 아들 용돈 1일. 이 날들이 기다려져. 매달 그 날짜가 되면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오늘도 들어왔어.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6개월 지나니까 비상금도 모였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어요. 성민아, 이제 용돈 안 보내도 돼. 엄마 충분해. 엄마 정말요? 응. 매달 돈이 들어오니까 안정돼. 너는 내 애들한테 써. 경자 씨는 말합니다.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니라 언제 들어오는지 아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매달 들어오니까 계획을 세울 수 있어요. 그게 안정이에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7번째, 몸이 아직 내 말을 듣습니다. 75세 조명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명숙 씨는 2년 전에 넘어졌어요. 화장실에서 미끄러졌습니다. 고관절이 부러져서 수술했어요. 6개월 동안 병원에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만 있었어요. 화장실도 혼자 못 갔습니다. 밥도 누워서 먹었어요. 명숙 씨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제 못 걷는구나.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재활하셔야 해요. 재활이요?
네, 안 하시면 계속 못 걸으세요. 하시면 다시 걸을 수 있어요. 정말요? 네, 하셔야 해요. 명숙 씨는 재활을 시작했습니다. 첫날 침대에서 일어나는 연습을 했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안 됐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물리치료사가 도와줬어요. 어머님, 천천히 하세요. 겨우 일어났습니다. 1분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앉으세요. 다시 앉았습니다. 일주일 후 1미터 걷는 연습을 했어요. 물리치료사가 옆에서 잡아줬습니다. 어머님, 한 걸음씩만 가세요. 한 걸음 걸었어요. 또 한 걸음 걸었습니다. 1미터 걸었어요. 어머님, 잘하셨어요. 명숙 씨는 울었습니다. 나 걸었어. 1미터 걸었어. 한 달 후 10미터 걸었어요. 석 달 후 복도를 걸었습니다. 6개월 후 병원 밖을 걸었어요. 1년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명숙 씨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요. 느립니다. 10분에 100미터 갈까 말까 해요. 그래도 혼자 걸어요. 매일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30분 걸려요. 느려도 돼. 내 발로 걷잖아. 명숙 씨는 말합니다. 완벽하게 걷지 못해도 돼요. 내 발로 화장실 가는 것, 그게 자유예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8번째, 교통이 편합니다. 73세 황인숙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인숙 씨는 시골에서 혼자 살았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도시에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시골집이 좋았어요. 마당도 있고 방도 넓고 조용하고. 여기가 좋아. 평생 살던 집인데. 그런데 불편했습니다. 장 보러 가려면 버스를 타야 하는데 버스 정류장이 40분 거리였어요. 걸어서 40분. 70 넘어서 40분 걷기 힘들었습니다. 겨울엔 더 힘들었어요. 길이 얼어서 미끄러웠습니다. 넘어지면 어떡하지? 무서웠어요. 병원도 멀었습니다. 읍내 병원까지 버스로 1시간 걸렸어요. 아프면 가야 하는데 가기 힘들었습니다. 인숙 씨는 외로웠어요. 딸이 말했어요. 엄마, 도시로 오세요. 저희 근처에 집 하나 얻어드릴게요. 도시는 싫어.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 그곳은 불편하시잖아요. 어느 날 읍내를 지나가다가 작은 집을 봤어요. 버스 정류장 바로 앞이었습니다. 저 집 괜찮네. 버스 정류장 가까워. 알아봤어요. 월세 30만 원이었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여기로 이사 올까? 인숙 씨는 이사했습니다. 시골집을 정리하고 읍내 작은 집으로 왔어요.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여기 좋네. 버스 타기 편해. 마트도 가까웠어요.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장 보러 가기 편하네. 병원도 가까웠어요. 15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인숙 씨는 말합니다. 집이 크고 좋은 것보다 버스 정류장 가까운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버스만 타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까 자유예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9번째,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70세 이순덕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순덕 씨는 평생 가족 밥을 차려줬어요. 남편 밥, 자식 밥, 손주 밥. 50년 동안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자식들은 나가고 혼자 남았어요. 순덕 씨는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웠습니다. 평생 가족밥 차려줬는데 이제 나 혼자 먹네. 밥상 차리는 게 싫었어요. 나 혼자 먹는데 뭐하러 차려. 밥을 안 먹었습니다. 몸이 안 좋아졌습니다. 힘이 없고 어지럽고 걷기 힘들었어요. 병원에 갔습니다. 어머님, 영양실조예요. 영양실조요? 네. 제대로 안 드셨죠? 네. 밥 안 먹었어요. 왜요? 혼자 먹기 싫어서요.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혼자라도 밥 드세요. 안 드시면 큰일 나요.
순덕 씨는 집에 왔어요.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뭘 해 먹지? 라면을 끓이기로 했어요. 라면 하나만 끓이면 되니까 쉬웠습니다. 물 끓이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끓였어요. 맛있네. 라면도 괜찮네. 일주일 후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김치 썰고 돼지고기 넣고 두부 넣고 끓였습니다. 맛있었어요. 내가 해 먹어도 맛있네. 순덕 씨는 혼밥 달인이 됐습니다. 된장찌개도 끓이고 계란볶음도 하고 나물도 무쳤어요. 혼자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네. 자랑스러웠습니다. 순덕 씨는 말합니다. 혼자 밥 먹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독립이더라고요. 내가 나를 먹여 살릴 수 있으니까 자유예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10번째, 내일 할 일이 있습니다. 77세 정만수 씨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만수 씨는 퇴직하고 5년 동안 무기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었습니다. 일어나서 뭐해? 오늘도 똑같겠지. 하루 종일 TV만 봤어요. 뉴스 보고 드라마 보고 예능 보고 저녁 되면 오늘도 또 갔네 하고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똑같겠지. 내일이 기다려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손주가 놀러 왔습니다. 중학생 손주였어요. 할아버지 내일 뭐 해요? 만수 씨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내일은 글쎄. 할아버지 내일 할 일 없어요? 응, 없어. 할아버지 심심하시겠다. 손주가 갔어요. 만수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내일 할 일이 없구나. 손주가 봐도 심심한 할아버지구나.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내일 뭐라도 해야겠다. 뭘 하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복지관에 갔어요. 탁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기 재미있어 보이네. 물어봤어요. 저도 탁구 배울 수 있나요? 물론이죠. 오세요. 만수 씨는 탁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10시에 탁구 수업이 있었어요. 달력에 표시했습니다. 화요일 10시 탁구. 화요일이 기다려졌어요. 내일 탁구하는 날이네. 좋아. 탁구하러 갔습니다. 재미있었어요. 탁구 재미있네. 한 달 후 도서관에도 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목요일 2시에 도서관 가기로 했어요. 달력에 또 표시했습니다. 목요일 2시 도서관. 목요일도 기다려졌어요. 토요일엔 친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11시 친구 만남. 달력에 표시했어요. 토요일도 기다려졌습니다. 만수 씨는 달력을 봤어요.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표시가 돼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할 일이 있네. 좋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싫지 않았어요. 오늘 탁구하는 날이네. 일어나야지. 만수 씨는 말합니다. 내일 할 일이 있으니까 오늘 기분 좋게 잠들 수 있더라고요. 내일이 기다려지니까 오늘이 의미 있어요. 그게 팔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이 10가지가 노후에 팔자 좋은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거창하지 않아요. 하지만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이 중에서 10가지 다 있을 필요 없어요. 5가지만 있어도 노후는 편안합니다. 7가지 있으면 노후는 행복해요. 여러분은 몇 가지나 가지고 계신가요? 세어보세요. 5가지 이상이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은 이미 팔자 좋은 노후를 살고 계신 겁니다. 논어에서 말했듯이 지자, 프로.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좋다는 것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에게 필요한 걸 압니다.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빚 없는 게 중요하고, 자식 잘 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대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완벽하게 건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혼자 움직일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팔자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남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선택하고, 오늘 혼자 있어도 무너지지 않기로 선택하고, 오늘 하루를 스스로 채우기로 선택하는 것. 그게 팔자를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편안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황금 노후였습니다. 감사합니다.